오늘 민소. 오늘 민소 현석훈 기자입니다. 모처럼 주말에 날씨가 좋았어요. 미세먼지도 없었고요. 5월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들이 가기 적당한 날씨, 많이 덥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춥지도 않은 온갖 종류의 만발하는 꽃이 반겨주는 그런 계절이죠.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광구국장님이 오늘 그러시대요. 네. 오늘은 24절기 중 소만이라고요. 네, 소만. 소가 만마리 있다는 뭐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한우가 만마리. 네,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소만. 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작을 소자 가득 찰 만자를 쓰네요. 네, 소만.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해 가득 찬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름의 문턱이 시작해서 식물이 성장하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 만말이 아니에요. 네, 소만. 네, 소만 다음에 망종, 하지, 소서. 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곧 하지가 오네요. 네. 오늘 민소.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고생 중이에요.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서요. 작년 연말 때쯤인데 연말에 이쪽 연예계 쪽 각종 시상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바쁘잖아요. 네, 저는 주로 12월 30일, 12월 31일은 거의 KBS에서 삽니다. 네, 가요대 축제, 연기대상 이런 게 쭉 이어지는 계절이죠. 올해는 아예 여의도 인근에 숙소를 잡는 게 나을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살짝 해봅니다. 맨날 촬영하고 마감하면 새벽 2시 또 여의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여의도 인근에서 살까 연말에만요. 그런 고민도 좀 해봅니다. 무릎이 뻑뻑해져서요. 힘들었는데 너무 바빠서 병원을 못 갔었어요. 연말에요. 네. 계속 일정이 겹치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쯤에 무릎에 물을 뺐는데 그 뒤로 영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말이에요. 관절이 물이 찼으니까 관절염이죠. 뭐, 네. 물 빼고 주사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왼쪽 무릎도 말이에요. 콕 이렇게 콕, 네, 바늘로 한 번씩 이렇게 콕 찌르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관절염네. 잘 걷지를 못하니까요. 너무 짜증나는 거죠. 힘도 들고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행히 아직 연골이 닳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좀 위안을 가져보긴 합니다. 뭐 그나마 이 정도면 나은 거죠. 병원에 갔더니 물 찼다고 오른쪽 왼쪽 물을 다 뺐어요. 네, 주사를 맞았고요. 네, 뭐 염증 치료니까 아마 스테로이드 맞지 않았겠나 싶은데 왼쪽도 물이 찼다 그래서요. 네, 되게 놀랐어요. 네, 한 일주일쯤 됐나. 일단 급한 대로 7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무릎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인공관절 넣으면요, 재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걷기가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급한 대로 체중은 확 줄였는데 한 10kg 정도는 더 감량을 해볼 요량입니다. 어쨌든 무릎에 걸리는 하중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무릎이 아프니까 네, 억지로라도 빼게 되네요.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안 먹고 덜 먹고 뭐 그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어쩌다가 무릎 이야기가 이렇게 깁니다. 네, 주말 얘기하다가요. 사실 그 관절염 이야기를 드리려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좀 걸어볼까, 걷기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뺄까 이랬는데 이 굶어서 빼는 살 정말 안 좋거든요. 압니다. 그래도 일단 체중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관절염에 자전거 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네요. 요즘 환자들이 똑똑해져서 말이에요. 이거 무슨 개소리야.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주말 날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진짜 100년 만에 자전거에 바람을 넣었어요. 장거리는 올해 처음 나가봤는데요. 그 경춘선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 춘천 가는 기차 아시죠? 그 경춘선이 없어지고 전철이 개통되면서 경춘선을 자전거 길로 만들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풀냄새 흩향기 나고요. 네, 봄꽃도 피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살짝 오르막길이 있긴 하는데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터널도 한 3개 정도 있고요. 이 달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네. 그 길로 쭉 가면 춘천까지 갑니다. 네. 자전거 길이 춘천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구리에서 출발해서 춘천 한 50km 전방에 세터 삼거리라고 있는데요. 네, 직진하면 춘천, 내려오면 두물머리를 갈 수 있는 자전거 덕후들의 만남의 광장이죠. 네. 춘천은 좀 부담스럽고요. 예, 북한 강변길 따라서 두물머리 가서 핫도그 먹고 왔습니다. 중간에 딸기 주스도 한 잔 마시고요. 대충 한 5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말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해서 사실 올해 처음 장거리 라이딩이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정말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신경을 사실 많이 쓰긴 했어요. 무릎으로 페달 밟지 않게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놀랍더라고요. 오르막길 오르면은 허벅지가 벌크업 되잖아요. 보디빌더들 그 경기 직전에 근육 키우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랑 무릎 주변 근육들이 그 잇몸약 먹은 것처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잡아주는 느낌? 네. 그 전에는 뭔가 무릎이 좀 잘 안 맞고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릎이랑 근육이랑. 그런데 헐겁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단단하게.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구나 싶더랍니다. 에이, 뭐 한번 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의사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고요. 뭐 자랑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한 3, 4년 정도 탁구를 계속 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나 이제 이런 신체 움직임들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달라지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무릎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는데요. 좀 더 자주 타야 되겠어요. 운동 삼아서. 물론 과하면 안 좋겠지만요. 이 관절염 얘기를 일부러 좀 길게 드렸어요. 오늘 민수 함께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꽤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혹시 뭐 나는 관절염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고 후기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뭐 드시는 약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당장 제가 먹어야 되겠어요. 그 유튜브나 팟빵에 댓글로 써놓으시면요, 제가 다 일일이 보니까요. 그런 고급 정보는 오래 나눠서 우리 건강한 관절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민주정부 지키는 걸로 하시죠. 그 자전거가 관절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타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자기 키에 맞는 자전거를 타셔야 돼요. 신장에 맞는 자전거. 애들 자전거 말고요. 안 그러면 오히려 무릎이 망가집니다. 그 안장에 앉아서요, 페달을 발에 올려놓으시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요. 네, 페달이 내려갔을 때요. 무릎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방송이라 너무 길게 자세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혹시 이제 뭐 자전거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댓글로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적어주십시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기꺼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프로사이클러는 아닌데요. 뭐 여행 삼아서 한 100km 정도는 투어링으로 다니니까요. 네, 기초적인 설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열심히 운동해서 관절 건강 지키시고요. 민주정부도 지키는 촛불 시민이 돼야죠. 그래야 필요할 때 촛불 집회도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민소. 굵직한 뉴스들 많은데요. 관절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관절염 말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도 없어 보이네요. 아프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 방탄소년단 친구들이요. 네. 방탄소년단 BTS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했어요. 네. 빌보드 뮤직 어워즈요. 어워즈. 네. 오늘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2018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수상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앨범을 발표했어요. 타이틀곡이 페이크 러브인데요. 세계 최초로 무대를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컴백 무대가 빌보드인 셈이죠. 놀랍죠. 네, 그 빌보드 뮤직 어워즈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아시아 가수가 이곳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친구들 때문에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라이브로 보고 있네요.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 짧게 옮겨볼게요. 2013년 처음 팀을 이뤘을 때 우리는 평범한 7명의 아이였다. 꿈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서 있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2년 연속 수상이라니 정말 영광이다. 이 상은 전 세계 아미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댁에 초중고 자녀분들 있으시면요, 퇴근길에 방탄소년단 CD 한 장 사서 건네줘 보세요. 아마 엄청 좋아라 할 겁니다.
요즘 누가 CD 들어 이러실 텐데요. 요즘은 들으라고 사는 CD 아니거든요.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에 포토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포스터도 같이 줍니다. 네. 집에 이미 있어요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미 있어도 또 사주셔도 됩니다. 포토카드 같은 거 모으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돌려받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CD 듣지 않아요. 네. 스트리밍으로 음원 성적 내야 되기 때문에요. 다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스밍한다고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7명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요. 100점짜리 아빠 혹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수상소감에서 이상은 전세계 아미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미는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 훨훨 나는 방탄소년단 칭찬합니다. 오늘 민소.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열일하는데요. 자유당 놈들은 방탄국회나 열고 말이에요. 네, 방탄국회. 이 욕도 아까운 집단.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홍문종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둘, 무효 셋. 염동열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둘, 무효 넷. 이게 우리나라 국회 수준입니다. 네, 욕도 아까운 집단. 똥물이 튀겨. 네. 욕이 아까우니까요. 네, 아끼는 걸로. 홍문정 의원, 경기도 의정부 여기 지역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철새죠. 민자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요. 신한국당 테크트리를 타고 DJ 선생님이 집권하니까 새정치국민회의로 갈아타고, 네, 뭐 뒤에는 대충 아시리라 믿고요. 이분 대표적인 적폐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외쳤던 인물, 박근혜 사수대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폭로했던 9명의 친박 모임, 이른바 친박 구인회 일원이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정가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 등등등이요. 네, 매일 작전회의를 해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준다고 했죠. 탄핵하기 전에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노동자 착취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세계적인 개망신거리를 한국에 안겨준 바로 그분입니다. 홍문종. 이분 친박 실세 시절에요.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 외부로에서 기부받은 서화구입비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요. 한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돼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배임, 횡령 뭐 많습니다. 혐의가 네, 아주 재질이 나빠요. 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이분은 지인들 자녀를 강원랜드에 꽂은 혐의가 있죠. 80명 무려. 네. 합격은 30명 정도가 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염동열 의원하고는 제가 인연이 좀 있네요. 그 국회에 출입하던 정치부 시절인데요. 뭐 인터넷 기자가 회식을 주선합니다. 염동열 의원이었어요.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한참 스키장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봉고차를 타고 답사를 들어왔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동네 어깨들 데리고 그 봉고차를 들어서 뒤집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무용담도 남겨주시고요. 이분 대체 뭐하는 분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좀 있다가 맥주잔에 소백을 말아서 여기자에게 건네줍니다. 5만원짜리를 컵에 감아서요. 네. 야, 참, 웃음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속으로는, 금방 이분 사고 치시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강원랜드에 80명을 밀어넣을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이게 80명이면, 작은 중대병력 규모인데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방탄국회가 한국 정치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도 즐거운 조가항공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주말에 있었던 대한항공 집회인데요. 스스로를 객실이라고 말합니다. 네, 객실. 아마 스튜어디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기장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자칭 용기를 낸 객실 발언 전해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유튜브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 쇼티 꼬꼬마들. 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소식을 담았어요. 네, 우리 법조 강경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겁쟁이였던 객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 내에서 나온 용자가 되고 싶은 객실입니다.
기장님 협상에만 귀 기울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겪어주기만을 바래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뒤에 숨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유행을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청진 사장께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도 해결할 것 같다. 내 일은 아니구나. 무책임하게 방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고 우리들의 근무 환경은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지만 더 이상은 방관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조씨 일가의 만행을 하나둘 접할 때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열심히 다닌 대한항공인가 실망스럽고 자랑스러웠던 내 유니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제가 부모님의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오늘 여기 와보니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내가 가졌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작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항공을 지켜낼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켜내자 대한항공 물러가라 조씨일가 물러가라 박진 원조 조영호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자랑스러운 대한항공 지켜내자 조연아 씨는 땅콩 사건 때 직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지켜야지 왜 슬그머니 복귀했나요? 직원과 국민들이 그리 우스웠습니까?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조현민 휴가 간다고 찾지 말라고 했었죠? 무학기가 휴가 줄 테니 한국 찾지 말고 당신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논란이 보통의 탈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북한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위 계층, 정치적 망명자인 거죠. 그게 이제 석연찮은 대목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총선이 있기에 다세선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탈북한 이유가 한류에 심취해서 자유를 변경하다가 탈북했다. 그래서 보통 탈북 심사가 꽤 까다로워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탈북을 하기로 하고 이틀밖에 안 걸린 거죠. 그렇죠.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라면은 단 이틀 만에 들어와서 탈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정부가 바로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입국자들의 신원을 다 공개되는데 그 당일. 근데 이런 일도 되게 이례적입니다. 이게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 이 사람들의 신원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사진이랑 바로 언론에 다 나와버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민변이라고 부르는 변호사 단체인데 거기서 처음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접견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기획 탈북을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 접견 신청했는데 국정원이 거부를 한 거예요. 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단이 된 거죠. 이제 접견 신청을 할 때 접견 신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가족들이 우리 딸들 데려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민변에 보내준 게 있어요. 그리고 각종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 어쨌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의 이런 의사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반입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민변에서는 이 접견 거부 취소 소송 그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인신구제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구제 청구 소송은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의사에 반해서 수용돼 있을 가능성이 클 때 이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 청구를 이용한 거죠. 각하를 할 수가 있어요. 각하를 하면은 그 사안을 본 사안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이 판사가 이제 심리를 하기로 한 거죠. 조업원들을 도청에 데리고 오라, 이렇게 처음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제 재판부가 잘한 거고, 그동안 과정이 다 요식행위였던 거죠. 첫 재판이 열릴 때쯤에 국정원 측에서 재판부에 요구사항을 보내요. 종업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비공개 재판했으면 좋겠다. 녹음이나 속기를 못하게 해라. 그래서 판사가 이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민변이 이 시청했는데 다 기각을 하죠. 첫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 그 사람들을 수용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소송인데, 그 수용자, 당사자한테, 피수용자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각하를 한 이유가 종업원들이 이미 거기서 퇴소해서 각자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신구제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이게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나와 있고 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종업원들이 각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재판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 자유의사로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합신센터에서 보통 같은 기수의 탈북자들, 비슷한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원으로 가게 됐어요. 일반 탈북자들이 합신센터에서 지내면서 하나원을 거쳐서 퇴소하기까지 과정이랑 종업원들이 그 합신센터에 있을 때의 과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합신센터에서부터 고립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다른 탈북자들처럼 하나원에 간 것도 아니고, 정부 당국이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놔둘 가능성은 되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민변이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국정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통일장관의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경우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당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민소. 회사에 꼬꼬마 신입들이 들어왔어요. 네, 4명 들어왔는데요. 먹여 살리려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쇼티 꼬꼬마들은 오늘 추경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래저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 이동현 기자라고 있는데요. 저희 연예팀인데요. 방탄소년단 기사를 썼는데 비스타 트위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타는 그 민중의 소리 대중문화예술 채널이고요. 네.
리트윗 때문에요. 폰 배터리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푸시 때문에요. 네. 또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직관통이 온 거 보니까 네. 또 질렀나 봅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도 도착해 있고요. 아마 곧 저희 V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광고 한 말씀만. 네. V스타 유튜브 채널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네. 온 세상에 자유당 빼고 자비 광명이 쏟아내리길 기원하면서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